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온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진짜 생존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4세 강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골고루 잘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봄에 친구들과 함께 진해로 꽃구경을 가셨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흐드러진 벚꽃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평소 같으면 맨 앞에서 친구들을 이끌던 강 어르신이 자꾸만 뒤로 처지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친구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났다고 하세요. 결국 꽃구경은커녕 근처 벤치에 앉아 친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쓸쓸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강 어르신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이 이제 끝자락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강 어르신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변이 없었지만 강 어르신은 너무나 답답하셨던 겁니다. 내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고 걸음 하나 떼기가 무거운데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강 어르신을 뵙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밀 영상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 어르신의 손아귀 힘인 악력과 평소 걷는 속도, 그리고 한 발로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몸에 병이 생긴 상태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뛰어나지만 내 몸의 기능이 얼마나 튼튼한지, 즉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병원 수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어르신들의 사망 위험과 요양원 입원 가능성을 예측하는 5가지 핵심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악력과 균형 능력, 그리고 보행 속도와 유연성,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세포 나이를 결정짓는 주관적 나이까지 포함됩니다. 이 지표들은 여러분의 근육 상태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능력과 뇌의 인지 기능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신호등입니다. 강정자 어르신은 당시 이 5가지 지표 중 무려 4가지에서 위험을 알리는 빨간불이 켜져진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 신호들이 무엇이길래 우리 몸의 수명을 결정짓는 걸까요? 그리고 강 어르신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발걸음을 되찾아 친구들과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존 수칙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90세 장수도 결코 꿈이 아닙니다. 제 말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정성껏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74세 강정자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이 검사법을 듣고 직접 해보셨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복잡한 검사 대신 이 5가지 지표부터 챙기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이 신호들이 중요한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핵심 솔루션 첫 번째와 2번째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손아귀의 힘, 즉 악력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남성 어르신은 28kg 이상, 여성 어르신은 18kg 이상이 나와야 안전합니다. 만약 집에 악력기가 없다면 묵직한 물통을 들고 얼마나 버티는지라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손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왜 손의 힘이 장수의 지표가 될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자동차라고 본다면 악력은 엔진의 출력을 확인하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손을 꽉 쥐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몸의 팔뚝 근육부터 어깨와 등 그리고 복부 근육까지 한꺼번에 힘을 씁니다. 즉 손아귀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여러분 전신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영국에서 3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악력이 5kg만 떨어져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6%나 올라갔습니다. 강정자 어르신도 최근에 잼 병뚜껑을 따기가 부쩍 힘들어지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전신 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몸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우리 몸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연습하고 통과해야 할 관문은 균형 능력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발로 서보십시오. 딱 1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양팔을 벌려도 좋고 벽 근처에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어야 여러분의 생명줄이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10초를 넘기지 못하고 발을 딛거나 휘청거린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한 발 서기가 이렇게 무서울까요? 균형을 잡는 행동은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귀 안쪽의 평형 감각, 그리고 몸의 신경과 손해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브라질에서 1,700명을 조사했더니 이 10초를 버티지 못한 분들은 10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무려 84%나 높았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에서 20초를 못 버티는 어르신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3명 중 1명꼴로 이미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의 신경망이 이미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75세가 넘어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사망률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10초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강정자 어르신께서도 진료실에서 한 발로 서보시라고 했더니 3초도 못 가고 휘청하셨습니다. 그때 강 어르신은 선생님, 제 몸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만약 안 된다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구체적인 루틴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엔진 출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몸의 기둥이 얼마나 단단히 서 있는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손아귀 힘을 키우고 한 발 서기 10초를 정복하는 것. 이것이 90세까지 내 발로 걷는 인생의 최소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2가지가 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3가지는 어르신들이 평소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가장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강정자 어르신이 꽃구경길에서 뒤처지셨던 진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들으시면
아, 그래서 내 몸이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지표는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보행 속도는 의학계에서 혈압이나 맥박만큼이나 중요한 여섯 번째 생체 징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10m 거리를 평소 걸음으로 걸어보십시오. 12.5초 안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게 초당 0.8m 정도의 속도인데 이 속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요양원에서 보낼지 아니면 내 집에서 자유롭게 보낼지가 결정됩니다. 왜 걷는 속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힘차게 피를 뿜어줘야 하고 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뇌는 끊임없이 균형을 잡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전신의 엔진 성능이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다는 종합적인 신호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초당 0.6m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사망 위험과 요양원 입원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정자 어르신도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몸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등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몸의 유연성입니다. 특히 하체 유연성을 확인하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손을 뻗었을 때 발끝에 손이 닿습니까? 혹은 혼자서 발톱을 깎는데 무리가 없으신가요?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혈관도 탄력을 잃고 딱딱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혈관이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고무호스는 딱딱해져서 작은 압력에도 쉽게 터지거나 갈라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유연하지 못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스트레칭을 꾸준히만 해줘도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 어르신도 처음에는 무릎까지도 손이 안 닿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혈관의 탄력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심리적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다 늙었네 하고 한숨부터 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고 믿는 사람은 젊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무려 41%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아직 젊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속 세포의 노화 시계인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있는 보호 덮개인데 이게 다 닳으면 세포는 죽고 우리 몸은 늙습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세포 수준에서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강정자 어르신께 제가 처음 드린 처방도 바로 거울 보고 나는 아직 젊다 하고 3번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지표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악력과 균형, 그리고 보행 속도와 유연성, 마지막으로 마음의 나이까지 말입니다. 강정자 어르신은 이 5가지 지표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내 삶을 바꿀 희망이 보이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장수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약을 지어드려도 입에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제가 아무리 좋은 장수의 비결을 알려드려도 오늘부터 내 몸으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4세 강정자 어르신께 딱 맞춰 짜드린 24시간 건강기적 루틴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 살 필요 없습니다. 비싼 헬스장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딱 20분만 투자하십시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십시오.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나는 여전히 젊고 건강하다 하고 3번을 외치십시오. 처음에는 강 어르신도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세포 노화를 늦추는 심리적 나이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옷을 갈아입을 때입니다. 바지를 입으실 때 대부분 침대에 앉거나 벽을 짚고 입으시죠?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벽을 짚지 않고 한 발로 서서 바지에 다리를 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릴 수 있으니 근처에 잡을 수 있는 의자를 두고 시작하세요. 하지만 목표는 아무것도 잡지 않고 바지를 다 입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균형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훌륭한 훈련 시간이 됩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실 텐데 이때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초록불이 켜지면 평소보다 보폭을 조금 더 넓게 하고 빠르게 걷는 겁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힘차게 걸어서 초록불이 깜빡이기 전에 여유 있게 건너가는 연습을 하세요. 횡단보도 하나만 제대로 건너도 여러분의 심폐기능과 뇌기능은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주방에서 악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나 수건을 짤 때 그냥 물기만 닦지 마시고 있는 힘껏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꽉 짜보십시오. 5초 동안 꽉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양손으로 5번씩만 반복하세요. 또한 냉장고에서 잼병이나 장아찌병을 꺼낼 때도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끝까지 내 힘으로 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소한 노력이 여러분의 전신 근육을 지켜줍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유연성 훈련을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손끝으로 발가락을 만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무리해서 팍 숙이지 마시고 숨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손을 뻗는 겁니다. 어제보다 딱 1cm만 더 내려가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5분만 투자하십시오. 딱딱했던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밤에 잠도 훨씬 더 잘 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만 추려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횡단보도를 빨리 걸어도 될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속도보다는 보폭을 평소보다 5cm만 넓게 걷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되지만 내 몸에 맞춘 규칙적인 자극은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통증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벌써 80세가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근육이 붙을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근육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90세 어르신들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굵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3개월 뒤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악력기가 없는데 내 힘이 정상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나요? 하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500ml 생수병을 물을 가득 채워서 한 손으로 들고 팔을 쭉 뻗어보시는 겁니다. 그 상태로 30초를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다면 일단 합격입니다.
만약 10초도 못 버티고 팔이 내려간다면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수건 짜기 루틴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정자 어르신은 이 간단한 루틴을 딱 100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시 후 마지막 파트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 한마디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할 수 있다 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4세 강정자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짧은 발걸음만 보고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강 어르신이 정말 해내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서 의자 팔걸이를 꼭 붙잡고 겨우 앉으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뿐하게 앉으시더니 얼굴에는 환한 보름달 같은 웃음꽃이 피어 있으셨죠. 강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다시 꽃구경 다녀왔습니다. 하셨죠. 이번에는 뒤처지기는커녕 맨 앞에서 친구들 손을 잡아주며 걸으셨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거려도 당황하지 않고 보란듯이 뚜벅뚜벅 건너가셨고요. 무엇보다 가장 기쁜 건 명절에 놀러온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팔다리가 후들거려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이제는 손주를 품에 안고 한참을 웃어주실 정도로 기력이 좋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특별한 약을 먹어서 일어난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강정자 어르신은 그저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지표를 믿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여전히 젊다고 외치셨을 뿐입니다.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고 횡단보도에서 조금 더 빠르게 걷고 행주를 꽉 짜며 손의 힘을 기르셨을 뿐입니다. 이 사소하고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강 어르신의 90세, 아니 100세 인생을 당당하게 지탱해 줄 튼튼한 뿌리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를 딱 3가지만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 검사 수치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몸이 정말로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배운 악력과 균형, 그리고 걷는 속도와 유연성, 마음의 나이까지 이 5가지 진짜 건강 신호를 스스로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나이라는 숫자의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74세든 84세든 내 몸의 기능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과 혈관, 그리고 뇌세포는 여러분이 관심을 주는 만큼 정직하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로 서보십시오. 그 10초의 도전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10년 넘게 늘려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강정자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가시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요양원 걱정 안 합니다. 100살까지 네 발로 걸어다니며 맛있는 것 먹고 여행 다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고 말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강 어르신처럼 자신감 넘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사는 것이 진짜 장수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주치의이자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